네. 자, 시장이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반락을 했고, 지금은 약보합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문제네요. 자, 오늘도 시장을 한번 관통할 수 있는 키워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새로운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신병재 부지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오전장 분위기가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오전장을 관통할 수 있는 펀치부터 날려주시죠. 네, 오전장 흐름은 FOMC 눈치 보기라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CPI 지수와 FOMC를 앞두고 시장이 굉장히 눈치 보기 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숨고르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1년의 인플레가 이제 5.2% 수준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작년 8월 이후에 최저치로 나타난 것이 이제 어느 정도의 물가에 대한 안정화를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가 꿈틀거리는 것을 보면 어쨌든 이번 주에는 또 변곡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시장의 단점이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CPI 둔화 예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나스닥 지수는 전일의 반등을 좀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어느 정도의 저점을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안정화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올해 13거래일 정도 이제 남았는데 아무래도 쌍파랠리 가능성도 생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가 이렇게 방향성 없이 움직이는 것을 혹시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나오게 된다라면은 시장은 또 한 번의 급락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흐름이다. 시장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겠다라는 움직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큰 항목이나 분위기를 좀 이끌었던 유가 자체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73달러 수준까지 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안정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긴 그림에서 봤을 때 CPI 지수는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뚜렷한 이런 주도주가 없고 방향성이 없는 시장입니다. 이번 주에 있을 CPI와 FOMC 이 이후의 움직임이 가장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오전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관망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CPI 그리고 FOMC 이후에는 어느 정도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발표 이후에 수급 상황도 오늘장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 지수를 요즘엔 다 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이제 움직임이기 때문에 CPI나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지만 수급의 움직임에서 방향성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수급의 움직임이 향후 한두 달 정도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후장 관련해서 오늘장을 관통할 수 있는 펀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시가총액 종목의 반등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10월 그리고 11월에 CPI 지수가 좀 좋게 나왔을 때 시장이 좀 반등했던 것을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시기에 국내 증시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만 움직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낙폭 과대로 다시금 내려가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이런 종목들은 수급적으로 단기적인 이런 기술 반등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또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총 상위 쪽에 몰려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최근에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전기차 자체에 이런 약세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GM과의 합작 관련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CPI와 FOMC가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 번 더 반등 랠리 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올리면서 계속적으로 굉장히 안정화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처럼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최근에 많이 안 보실 텐데요. 사실상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종목에서 요즘에 반등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버티다가 최근에 조금 흘러내리는 이런 움직임이 보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외부 변수 해소가 된다라면은 이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조금 가지고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중소형 변동성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어서 수익성도 높게 나오겠지만 그런 종목들보다는 대형주에서 안정성을 좀 찾아가시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CPI 그리고 FOMC 이후에 좀 더 보고 대응을 해도 늦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제 발목 정도에서 들어가는 거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저는 가격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하는 시작이 올해 2022년 시장 전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섣불리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항상 위험성을 많이 동반했는데요. 만약에 정말 예상치 못하게 CPI가 좀 실망스러운 내용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모든 언론에서는 지금 둔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둔화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 하면은 역공으로 굉장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시장이 반등을 나오는 것을 보면서 조금 적게 먹더라도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비단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라든지 다른 대형주에도 적용되는 룰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 수익률 10% 15% 가정했다라면은 이번 국면 같은 경우는 7, 8%로 좀 낮게 잡으시면서 대응하는 시장 움직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주에서 또 반도체에서 궁금한 것은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시장이 조금 더 이제 개선되는 그런 분위기에 올 때 제조 쪽하고 장비 쪽 어느 쪽을 좀 더 좋게 볼까요? 네, 지금 일단 제조 장비 저도 좀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반도체 안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사이클 상으로는 내년 하반기에 회복 국면이 들어가게 될 텐데요. 주식시장의 특성상 보통은 3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1분기 말이라든지 내년 2분기 초 정도가 이제 반도체의 어느 정도의 찐바닥을 확인하는 이런 국면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지금부터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기존의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인가를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장기적으로 지금 투입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산타랠리와 신년 초 연초 효과 노리면서 1, 2개월 정도의 단기 투자로도 충분히 저는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 수익률을 계속적으로 보수적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수급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것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좀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신년 효과까지만 누리면서 엑시트 한번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에 재진입하는 전략으로 반도체는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조나 장비로 나눈다기보다는 오히려 시가총액 기준으로 좀 더 골라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자,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지막에 그 대형주의 안정성을 선택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대형주 중심으로 보는 게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최근에 시장은 심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반도체 방금 제조 장비 나누지 않은 이유도 결국에는 그 앞선 종목들이 심리적으로 자리를 잡아야지만 제조나 장비가 이제 순서를 나누면서 반등이 나올 텐데요. 바이오 종목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얀젠이라든지 인수설이나 이렇게 들리게 되면서 바이오 쪽들에서도 좋은 소식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우리 국내로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먼저 치고 가는 과정을 보여줘야 중소형 종목들이 따라갈 수 있는 판을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그런 종목들을 저희가 디테일하게 따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과 SK 바이오로직스가 5일선에서 안착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준다라면은 그때 개별 종목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투자를 하되 좀 더 심리가 지금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서 시장 대응해 보시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신병재 부지점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키워드 원투펀치였습니다.